2026년도에 우리가 꼭 한번 알아야 할 키워드로 휴먼 인 더 루프라는 개념부터 정리하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휴먼 인 더 루프는 저희가 만들어낸 말이 아니에요. 원래 이제 좀 사용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인간이 이 AI 루프 안에 적어도 한 번은 들어가 있어야 한다라는 말이에요. 이제 AI를 좀 보수적으로 쓰는 경향성들이 패션업계에서는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고객들을 대할 때는 보수적으로 쓰시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좀 강조해서 드릴게요. AI는 마치 마법의 도구처럼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데요. 근데 생각보다 이런 패션, 소비자의 인간적인 요소가 많이 강조되는 산업에서는 활용하기가 어렵습니다. AI가 만들어내는 창작물이 정말 괜찮은지를 인간이 반드시 검증하고 완결해주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게 좀 잘 안 돼요. 처음에는 AI와 내가 협업을 하다가 점점 이제 AI한테 맡기기 시작하죠. 근데 그러다가 큰 문제가 불상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건 성의의 문제라는 거죠. 한 번이라도 그걸 확인했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일이라는 겁니다. 고객들은 신빙성의 문제를 제기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검증하고 완결하는 역할을 인간이 해주셔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아직까지 이 AI는 환각 이슈가 많이 발생을 하고 있고 또 너무 효율성에만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사회적인 바람직성 이런 측면에서는 우리 인간의 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휴먼 인 더 루프하는 2026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사례를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아마 공감하실 거예요. 패션업계에서 AI를 활용하면 이중적인 반응이 흔히 많이 나타납니다. 실제 인간 모델이 옷을 입지 않고도 이제는 다 엄청나게 많이 이제 복붙을 계속해서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죠. 긍정적인 반응이 많이 나왔어요. 그런데 오른쪽에 보시죠. 게스에서 AI를 활용해서 와 우리 선두적으로 AI 먼저 활용해봐야지 하고 AI 모델을 써서 화보를 찍었습니다. 저는 사실 좀 예쁘다라는 생각을 하긴 했는데 난리가 났었어요. 너무 인간적이지 않다. 뭔가 좀 포맷과 그 안에 내용물들이 맞지 않는 그런 모습들도 문제점이 있었고 무엇보다도 AI가 만들어졌는데 그게 너무나 우리 인간의 고정관념을 아주 잘 반영한 모델이었다는 겁니다. 너무 딱 그 서양에 정말 다들 예쁘다고 하는 스테레오타입이 딱 가득 담긴 그런 식의 모델이 나와서 소비자들이 굉장히 항의를 많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중적인 반응들이 많이 나오고 이것들은 고객의 잘못이 아닙니다. 당연한 반응이에요. 아직까지 AI를 활용하는 신이 많지 않다 보니까 이런 과도기적인 시기를 우리가 보내게 되는데 그런 가운데 우리가 반드시 인간의 터치가 더 필요해지는 그런 순간들을 앞으로 2026년에 더 많이 마주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듭니다. 주얼리 산업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키워드입니다. 필코노미라는 키워드입니다. 여러분, 나 기분이 안 좋아서 오늘 빵을 샀어요. 뭐라고 하실래요? 무슨 빵?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 그렇죠? 왜 기분이 안 좋은데 빵을 사요? 기분이 안 좋아서 반지를 사요. 기분이 안 좋아서 목걸이를 사요. 계속 이런 식의 발화들이 엄청나게 많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고객 조사를 많이 합니다. 실제로 IDI라고 해서 이제 심층 인터뷰들도 많이 진행을 하는데 요즘 근래 들어서 1, 2년 사이에 가장 많이 나타난 트렌드가 뭐냐면 고객님 이거 왜 사셨어요? 이런 질문 많이 드려요. 가장 많이 하는 질문 중 하나인데요. 옛날에는 이게 물이 깨끗하다고 하더라. 내 친구가 이거 먹어왔는데 가성비가 좋다고 하더라. 이런 식으로 상품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근데 요즘은요. 이거 왜 사셨어요? 이러면 아니 내가 오늘 이렇게 시작해요. 상품에 대한 이야기가 안 나오고 내가 오늘 좀 많이 다운되더라고요. 막 이러면서 그런데 길을 가다가 저 귀여운 게 나를 부르는 거야. 이렇게 사달라고 부르는 거야. 막 이런 식으로. 자기 얘기를 엄청나게 많이 하신다라는 변화가 포착이 됩니다. 우리 소비자가 구매 의사결정 과정을 할 때 기분 말고도 따져야 할 게 엄청 많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시장의 큰 변화는 그 모든 것을 압도할 정도로 기분이 역할을 크게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제가 올해 초에 한 기자님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어요. 재미있는 백화점 매출에 대한 관련 현상이 있어서 논의를 해봤으면 좋겠대요. 2025년 9월에 추석에 백화점 매출이 전년 대비 30%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망했다. 경기가 얼마나 안 좋길래 추석마저 이렇게 매출이 안 나올까 하면서 백화점에서 TFT 팀 만들고 뭐 가을 매출 어떻게 확보할 거냐 난리였어요. 그런데 똑같이 경기가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12월이 되니까 전년 대비 딱 30%가 오른 거예요.
경기는 여전히 안 좋은데 소비자 심리지수라고 해서 소비자가 지갑을 열 건가 안 열 건가 하는 그 지수는 그대로였는데 왜 추석에는 떨어지고 크리스마스 이 연말에는 올랐을까요? 추석은 뭐예요? 남한테 선물하는 거. 별로 안 주고 싶은데도요, 줘야 돼요. 그래서 백화점 10만 원짜리를 작년에 줬었다면 올해는 인플레이션이 있어서 더 별거 아닌 걸 주게 되는 거예요. 물가가 오르니까. 그래서 그럴 바에야는 그냥 동네 정육점에서 그래도 고기를 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셨을 겁니다. 그리고 백화점 매출이 상당 부분 빠질 수밖에 없죠. 경기가 안 좋으니까. 의례적 소비라는 표현을 씁니다. 근데 크리스마스는 무슨 날이에요? 세상에서 가장 귀한 나를 위한 날이에요. 예수님을 위한 날이 아니에요. 세상에서 가장 귀한 나를 위한. 1년 동안 너무 힘들었는데 지금 이 순간은 좀 나를 위해서 쓸 수 있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경기가 안 좋을수록 더 오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전반적으로 경기가 좀 침체되는 경향성도 있었고 뭐 다양한 지정학적 이슈들 때문에 사람들의 피로감이 많이 상승되어 있는 상황이라서 그런 소비를 많이 보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분 전환 소비라는 말로 얘기할 수도 있겠죠. 이런 기분 전환 소비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패션 아이템 더 그렇습니다. 왜 샀냐고 물어보면 필요해서? 아닐걸요? 나 오늘 좀 힘들었는데 한번 나를 위한 보상을 해줄까? 이러면서 이제 구매를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기분 전환 소비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데 문제는요, 이게 남들에게 보여지는 소비보다 자기를 위한 소비, 방향성이 다르다는 걸 주목하셔야 돼요. 옛날에는 경기가 안 좋으면 나 뭐 샀어 이러면서 이제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남들에게 보여지는 소비에 투자를 했습니다. 경기가 안 좋아도 스몰 럭셔리라고 하죠. 남들에게 보여지는 향수 이런 걸 썼어요. 요즘 어때요? 나한테 좋으면 그만인 그런 상품의 고급화가 많아지고 있죠. 그래서 뭐예요? 나만 그냥 아침, 점심, 저녁 좋고 많은 그런 상품이에요. 이불 그런 거예요. 그런 것들이 다 고급화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방향성이 다르다는 데 초점을 두시고 남들에게 보여지는 것이라는 이런 식의 메시지보다는 나에게 집중되는 메시지로 마케팅 메시지를 전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기분이 돈이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고객의 여정을 생각해 보실 때 어떤 기분으로 우리 상품을 살까? 요거 한번 상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제품을 팔 때도 이 제품으로 인해서 고객들이 어떤 감정을 느낄까? 우월감을 느낄까? 뿌듯함을 느낄까? 이 구체적인 감정씬을 한번 상상해 보시고 관련되어 있는 커뮤니케이션을 좀 해보시면 훨씬 더 고객에게 공감되는 마케팅 메시지를 전달해 드릴 수 있다. 이 말씀을 드릴게요. 두 번째로 중요한 키워드는 무엇인가? 바로 픽셀 라이프입니다. 멜론 차트 1위 음악 안 궁금하죠? 차라리 2025년에 내가 가장 많이 들은 내 음악은 궁금해요. 대중이 사라지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도서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베스트셀러, 다 베스트셀러예요. 계속 바뀌어요. 콘텐츠도 여러분, 요즘 뭐 하나 인기 끌면 이게 얼마나 갈까요? 옛날에는 그래도 적어도 한 달은 갔어요. 요즘 어때요? 2주 정도 봅니다. 그래서 찰나형 소비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긴 호흡이 줄어들고 머무르는 형태의 소비가 현저히 줄어들고 있다 하는 것이 이 픽셀 라이프의 핵심 내용입니다. 최근 F&B의 검색량 트렌드를 같이 한번 조사를 해봤어요. 정말 재밌었던 것이 두쫌쿠가 올라가다가 정점에서 꺾이는 순간 봄동 비빔밥이 탁 오릅니다. 그리고 그게 꺾이는 그 지점에서 버터떡이 올라요. 정확하게 일치해요, 그 날짜가. 무슨 말이냐면 알고리즘으로 만들어진 유행은 반드시 알고리즘으로 교체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노출을 한 번 시키면 그게 엄청 유지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찰나형으로 계속 교체가 되는. 알고리즘의 특성이 뭐예요? 새로운 게 나오면 그전 것은 의미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교체가 되는 찰나형 소비가 많아진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식의 짧아지는 소비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는 대중이 사라졌다라고 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 대중을 쫓아가기가 너무 어려워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찰나형 소비가 많아지고 있다. 이건 크게 두 가지의 흐름을 볼 수 있는데요. 작은 유행들이 영향력이 없어졌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다만 너무 짧아졌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경로를 정해야 해요. 나는 조금 고객들의 유행을 타고 서핑하듯이 계속 이렇게 타고 갈 것이냐, 아니면 좀 지그시 갈 것이냐, 이 경로가 아예 다르게 설정이 돼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짧게 치고 빠지는 식의 비즈니스 모델들이 요즘 많아지고 있습니다. 제품 같은 경우는 최소 기능 제품이라고 해서요. 한번 치고 빠지는 식의 최소 기능 제품을 계속 신상품으로 내놓고 그 다음에 고객들이 아 이거 별로다 하면 또 수정을 해서 계속 피드백을 반영하는 식의 베타의 시대가 익숙해지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같이 드리고 싶습니다. 팝업도 마찬가지예요. 요즘 성수동 보시면 초단기 팝업들 정말 많아졌고 6일 이하의 단기 팝업들 많이 보여집니다. 지역 축제도요. 오죽하면 열흘 하던 지역 축제들이 요즘은 다 이틀, 3일이에요. 우리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어때요? 불안해요. 고객들이 올까? 불안합니다. 실제로 이 김천 김밥축제 그 담당자분이랑도 제가 같이 얘기하면서 얻은 바가 뭐냐면 열흘 하면 사람들이 시간 날 때 한번 가봐야지 하신대요. 근데 이틀 한다. 토일 한다 하면 아 이번 주말에 김천 가야지, 토요일 날 가야지 이렇게 바뀐다는 거죠. 캘박이 된다는 겁니다. 계속 이런 식으로 치고 빠지기 식의 그런 트렌드만 많이 증가하고 있다. 그 미용 업계에서도 비슷한 얘기 하시더라고요. 옛날에는 어떤 한 드라마나 영화가 대박이 나면 그 여주인공의 단발이나 그 여주인공의 머리로 반년을 먹고 살 수 있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요즘은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2주 만에 바뀌니까. 그냥 사람마다 다 달라요. 이 미용업계 CEO분들이 하시는 말이 저는 굉장히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패션도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파도를 잘 타고 갈 필요가 있다. 이렇게 짧아지는 트렌드를 우리가 어떻게 공략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자, 세 번째로 중요한 키워드, 프라이스 디코딩. 옛날에는 고객들에게 가격을 얘기하면 두 가지의 반응이 나왔습니다. 비싸요. 안 살래. 괜찮은데 살래. 가격을 결과론적으로만 우리 고객들이 바라봤어요. 요즘은 어떨까요? 자, 이게 1,000원이다 하면 뭐라고 할까요? 고객들이. 왜 1,000원일까? 물이 어디서 온 거길래 이게 1,000원이나 할까? 플라스틱 값이 얼마일까? 고객들이. 가격을 암호를 해독하듯이 해독한다라는 의미를 쓰고 싶었어요. 그래서 프라이스 디코딩이라는 키워드를 만들게 됐고 이 키워드는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크게 성장했어요. 2년 전에는 구스 패딩이면은 쉽게 팔 수 있었다. 구스라고 하면 그래요? 어쩐지 가볍더라 하면서 막 사가셨다는 거예요. 구스면 좀 비쌀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하셨다는 거예요. 자, 요즘은 구스 패딩이라고 하면 뭐라고 할까요? 몇 프로요? 이 질문부터 나옵니다. 그리고 그게 100%가 아니라면 그럼 구스 패딩이라고 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얘기를 고객들이 하세요. 어디 구스냐? 이런 말도 하시고 자켓을 사면 이제 고어텍스 기능이 들어간 자켓이다, 바람막이다 하면 옛날에는 불티 나는 듯이 팔렸는데 요즘은 어느 곳에서 그걸 인증을 받았냐? 몇 등급 고어텍스냐? 이런 질문을 한다고 합니다. 상품의 가치를 굉장히 미세하게 분석하는 겁니다. 주얼리 브랜드는 당연히 이 프라이스 디코딩이 엄청나게 중요한 트렌드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옛날에는 고객들이 이 상품의 가격을 그냥 고지고대로 이해를 했죠. 근데 요즘은 이게 진짜 이게 맞아? 다이어가 어디서 온 거길래? 이거 왜 이 가격일까? 이게 몇 %길래? 금값이 얼만데 그 정도면 뭐 괜찮지? 이렇게 생각을 하신다는 거예요. 정보가 많아지면서 고객들의 상품을 대하는 자세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고가 라인을 만약에 운영하시는 분들이시라면 상품의 가격을 그냥 제시해서는 이제는 좀 어렵다 하는 겁니다. 이 가격이 왜 이 가격인지를 설명해 줘야 해요. 싼 걸 오히려 좋아하지 않아요. 네, 싸다고 하면 이거 뭔가 알러지가 생길 것 같고 오히려 더 부정적인 감정을 느낍니다. 이게 이 가격인 이유를 설명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격을 스토리텔링 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네가 이 가격에 사는 게 사실은 지금 이 시점에서 굉장히 좋은 딜인 거야. 이게 몇 %인데 이런 식으로 말을 해줘야만 고객들이 나 프리미엄 가성비를 내가 누리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신다는 거죠. 보시면 요즘은 예물도 이런 웨딩 반지 법칙도 느슨해지고 있죠. 이제는 뭐 랩다이아가 너무나게 또 성장을 많이 하게 되면서 다이아의 의미가 많이 좀 없어지기도 하고요. 그런 것들을 고객이 다 알고 있어요. 옛날에는 업자와 고객 간에 정보의 격차가 상당했죠. 요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고객에게 더더더 설득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상품의 가격을 상품 가치, 브랜드 가치 이런 식으로 유통 가치 좀 쪼개서 고객들에게 전달할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이 이 프라이스 디코딩의 핵심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키워드, 강조드리고 싶은 키워드가 근본이즘이라는 키워드입니다. AI로 시작해서 근본으로 끝나는 것이 2026년의 중요한 흐름이다. 오래된 것,
근본을 사람들이 찾기 시작했다. 왜? 이 디지털 시대에 피로감이 많이 쌓여있기 때문에 해소를 하기 위한 그런 전략이라는 거죠. 최근에 상품들도 보시면 우리 외국인들이 한국 와서 꼭 사야 하는 거, 뭐 K 김장조끼 이런 얘기도 할 정도로 이제 좀 할머니의 것, 뭐 이런 것들이 인기를 끌고 있고요. 또 굳이 고급 스파를 가지 않고 효소 찜질, 쑥뜸 이런 것들을 20대 여성들이 적극적으로 소비하는 것, 다 아날로그와 관련되어 있는 그런 트렌드입니다. 그래서 이 근본이즘 관련된 내용들은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크게 성장했어요. 최근에 답심리에서도 고미술상가 또 다시 인기를 끌고 있고요. 근데 과거의 복고와 요즘 복고의 큰 차이는, 과거에는 그 옛것을 조금 가지고 와서 오마주를 해서 뭔가 변형을 해서 현대적으로 모더나이즈하는 게 많았다면, 요즘은 그걸 그대로 가져오는 게 오히려 힙하다는 거예요.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힙하다 하면서 자개장을 가지고 온다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는 더 높은 가치를 부여받는다는 거죠. 생각해보시면 AI 시대, 글을 대신 써주는 AI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필사에 빠져요. 그리고 그냥 딸깍만 누르면 내 음악을 자동으로 만들어주는 시대에 LP바에 가요. 그리고 우리 요즘 스마트폰으로 달까지 찍을 수 있는 시대에 굳이 흐리멍텅한 필름 카메라를 사서 여행을 가요. 이건 인간의 본능입니다. 이 인간의 근본을 향한 본능이 더더 성장하고 있고, 이 흐름은 아예 이제 카테고리화 될 정도로 엄청나게 크게 좀 성장을 하고 있어서 함께 말씀을 드려봤습니다.